한 번 본 분도 있고, 우리 안건 같은 경우에는 한 8번, 오늘 왔으면 8번 봤을 텐데, 어쨌든 저는 2회기부터 그런 말 있죠. 아무리 먹이를 줘도 스스로 먹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는 거, 악이 좋잖아. 그러니까 먹는 행위는 자력인 거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먹이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먹는 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요즘 젊은 아빠들은 또 분만할 때 들어가요. 근데 저는 첫째 분만할 때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엄마만 정말 산모만 목숨 걸고 진짜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기도 보통 진통하고 나오는 동안 한 10시간에서 20시간 넘게 걸려요. 10시간, 20시간 동안 엄마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낳지만 그 아기도 있잖아요. 그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머리가 막 거기 걸려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거기 걸린 채로 10시간씩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괴롭겠어, 사람이, 아기가. 그러니까 엄마는 밀어내고 아기는 나오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나오려는 이 자력과 그리고 엄마의 힘 그리고 의사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태어난 분들도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자기 자력으로 열심히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뿅아리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뿅아리도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엄마가 품어주고 그러면서 까고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력과 타력을 함께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이라는 것은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의 자립력. 우리가 자력을 얻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 방 청소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해주길 좋아하고 경제도 그냥 내 스스로 벌고 이런 것보다는 남한테 의지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자력을 세운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자력을 세워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그걸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방을 내가 치우고 청소하는 것을 내가 내 육신의 자활력과 또 그게 정신이 바로 서 있는 거거든요. 자기 방을 스스로 치울 줄 아는 사람은 정신이 스스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력을 키우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방 청소 하나 하는 것이 나의 정신과 육신의 자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전혀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 방을 치워주면 왜 내 방을 치워주세요. 저는 제가 자력을 키워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밥 먹고 설거지 할 때 누가 씻어주면 고맙잖아요. 그 고마울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스스로 자력을 키워야 되는데 왜 내 자력을 못 키우게 방해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타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내가 스스로 태어났는데 스스로 태어나질 않았죠.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타력, 내 힘이 아닌 어떠한 타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일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타력 중 하나가 이 하늘, 땅, 바다, 물, 공기 이런 천지 자연이에요. 사실은 천지 자연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인류가 어디 다른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잘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천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그리고 근본 중에 근본인 그런 타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자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물을 사 먹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수돗물을 먹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물을 사 먹지 않아요. 왜?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정수해서 먹고 제가 어릴 때 정수기가 없었죠. 그리고 공기가 너무 오염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 어릴 때는 공기가 되게 맑았어요. 그랬는데 공기가 오염되면서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 천지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타력입니다. 타력. 그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뱃속에서 나오느라고 힘들지만 어머니도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물론 저는 이제 남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지켜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어머니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랬지만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특히 청소년기 이렇게 지나면서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대부분 사이가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막 저도 초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아빠 무릎에 이렇게 베고 잠을 자고 막 그랬어요. 아빠 냄새가 좋았어요. 그때 느낌이 나요. 아빠의 그 뭔가 그 약간 그 담배 냄새도 좀 나고 뭔가 그리고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이렇게 아들이 누워 있으면 요즘 해주시나요? 귀파개가 있어요. 귀파개로 이렇게 아들의 귀를 이렇게 파줬어요. 그러면 잠도 솔솔 오고. 그 요즘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좀 지나서 그런데 아마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귀를 이렇게 파주고. 저도 제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파주셨거든요. 그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는 거의 원수처럼 하는 분들도 있죠. 막.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 막 천지가 공기가 오염되고 이렇다고 천지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천지 없으면 못 사는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우리 부모님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공급해주고 서로 도와주시는 애는 우리 동료들 이야기하는 동포,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그 SF 영화를 보면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면 뭐만 살아남는다 그래요? 바퀴벌레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생명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인간 중에서도 나만 소중하다, 아니면 우리 가족만 소중하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면 이 큰 전쟁 중에 하나가 이 지역 경쟁, 딱 영토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도 막 영토 전쟁을 하잖아요. 영토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나라다 이런 국한이 있는 거잖아요, 울타리 울. 서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국가, 사회, 세계의 법규. 여러분 법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강하면 법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 뭐 이런 생각. 좀 변호사하고는 안 친한 게 좋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나와서 앉아 있었던 것은 법률이 은혜가 없으면, 법률이 없었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 여성분들, 약한 분들, 오리 백주대낮에 돌아다니는. 저기 약육강식의 그런 아프리카 이런 세계 보세요. 약한 존재가 돌아다니면 누가 다 잡아먹어요. 강한 포식자들이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막 물건도 뺏고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 형법으로 처벌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법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철이 움직이고 음식물이 옷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든 법이 다 있어요. 물건을 거래하는 법을 상법이라고 해요. 상법. 학교를 만드는 법이 또 있어요. 학교법이 관련된 학교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근로기준법이 있죠. 그거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타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자꾸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왜냐하면 아까 엄마와 아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력, 아이가 그 엄마가 주는 그 음식을, 이유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음식을 받아 먹고 또 엄마가 있어야 음식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은 서로 근본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세상은 자력과 타력으로 서로 근본이 되어 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관계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화두는 뭐냐면 어떻게 자신할 만한 자력을 양성해서 타력의 도움을 얻을 것인가. 자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타력을 얻어나가죠. 그런 사람 있죠. 저도 주위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뭘 하기만 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잘 돼.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하려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해서 잘 안 돼.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자력과 타력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일과라는 거는 정해진 일과로 힘을 얻자는 거예요. 날마다 일과라는 거는 날마다 정해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일과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학교 가든지 하고 공부하고 집에 저녁에 오면 저녁 먹고 뭐 씻고 뭐 과제하든지 하고 잠자 이런 걸 일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과라는 거예요? 새삼일과라는 거예요. 새삼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새삼일과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다 일과 속에 살아가요. 잠도 안 자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밥도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일과인데 우리는 새삼일과를 실천하자는 것이죠. 새삼일과로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얻는 힘을 양성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원대학에 와서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난 아직 뭐 학생이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나는 뭐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얻어서 미래 세상의 주인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강령이 있죠. 이게 뭘까요?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도 이 원대학 인성교육은 의식주를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를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힘, 경제 자립력을 양성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몸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에 세 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그게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기마다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집중력, 사고력, 주의력.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육신의 삼강력, 의식주가 없어서는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대부분의 활동이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하는 게 의식주를 잘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의식주를 잘 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게 정신의 삼강력. 근데 정신의 삼강령을 얻는 데는 정성을 다 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원대학 인성교육이 이 정신의 삼강령을 힘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정신의 문제라는 거죠. 물질 문명은 이미 충분히 발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흔히 말하는 가불간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문제, 지역 주민들끼리 갈등 이런 정신적인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참되고 맑고 밝고 따뜻한 것인데 현대인들은 그 정신이 고갈됐기 때문에 어둡고 탁하고 왜곡되어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다가 서로 여러분들 세상 나가면 세상이 되게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러실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아냐?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 줄 아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새삼일과는 이제 아침은 이제 수양정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이제 정신을 함축하며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꿀 글로벌 프론티어가 되려면 정신을 수양하고 정신을 함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새삼일과를 기본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그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제 제 시간은 4시 50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4시 50분에 일어나서 이제 1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한 지가 거의 한 이제 19년째 정도. 제가 새삼일 처음 나온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면 어떻게 한 19년 동안 제가 살았으니까 어떻게 제 삶 속에서 새삼일과가 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정신수양, 정신을 함축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10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나는 그래도 7시에 일어나겠다.
그래서 7시,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한 6시 일어나야지. 이렇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정신을 수양하고 정신을 함축하여 새 마음을 기른다. 이걸 실천하는 게 새사밀인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 우리가 미래 세상의 주인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이 천지의 질서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해가 몇 시에 뜨는지 아세요? 여름에는 해가 한 4시 30분 뭐 이 정도 되면 떠요. 해가 일찍 떠요 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9시, 10시에 일어나면 해가 막 중천에 떠 있을걸요. 원래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보통 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는 힘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타력을 얻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력과 타력이 아울러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타력을 얻고 싶으시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도와줘. 기운이 응해. 뭐 무슨 하늘의 기운이 응한다 이런 거에서 그런 것처럼 기운이 진짜 그런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타력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래서 생각해보자 그랬잖아요. 타력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면 그게 되게 은혜롭게 느껴져요. 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숨 쉬던 이 공기가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이렇게 훌륭한 거구나. 내가 또 땅을 밟고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돼요? 제대로 완전히 우리가 집도 서 있지 못하고 차도 못 다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이렇게 땅이 있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의지해서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독창적인 생각인데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너무나 당연한 걸 내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해보세요. 막 부모님을 원망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왜 부모님은 우리 부모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 부모는 남의 부모처럼 그렇게 못하지? 남의 부모는 뭐 집도 부자고 뭐 대학도 잘 나오고 똑똑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부모는 대부분 불만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막 돈도 많고 막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잘하고 이런데 불만 가진 사람 별로 없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부모님은 잘 못해줘.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생각할 게 아니라 부모님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가지던 생각들이 그걸 내려놓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동료들 있잖아요. 동포들. 저도 막 지하철을 예전에 막 과외하러 다니고 지하철을 타면 사람이 교대역에서 환승을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너무 짜증이 막 나. 막 옷에 막 고기 냄새 나고 막. 그럼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막 사람이. 그런데 이제 새삼일가를 실천하면 동포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바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애쓰면서 다니는구나. 이렇게 일하랴. 회식도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이잖아요. 회식하랴 이렇게 늦게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세상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분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짜증나게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생각해보는 게 감사하는 기본이 돼요. 시작이 돼요. 생각을 안 하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구나 하면 부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타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타력.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신림동에 고시 공부를 했는데 고시 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고시생들이 밥 먹으러 가는데 한꺼번에 100명에서 200명이 밥을 먹어요. 그럼 주방도 엄청 크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밥을 하는데 이제 고시생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오늘 반찬 뭐 나왔나 이거예요. 그래서 반찬이 맛이 없어서 막 짜증을 내요. 고시생들이. 반찬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새삼일가를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여요. 저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님들이 그 여름에 더운데 그 주방을 얼마나 더워요. 땀 팍팍 흘리면서 그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월식이라고 하는 월식을 할 때 돈을 드릴 때 편지라기보다 메모를 써요.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한 달 동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드려요. 그러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고등어 한 토막을 이렇게 준비해요. 몰래 이렇게 먹으라고. 저는 그 고등어 한 토막을 얻어먹기 위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자 이런 메모를 처음 받아봤대요. 고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들 그냥 반찬이 맛이 없네 없네 뭐 이렇게 불평만 하지 고마워하고 그걸 또 편지로 이렇게 써 뭐 메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감사의 메모를 엄마한테라도 하세요. 엄마한테도 엄마 아버지한테 아빠 고마워 용돈 줘서 하트 뿅뿅 그럼 아빠가 용돈이 더 넣어줘 막 용돈을 엄마한테 엄마 힘들지 고마워 그런 행동이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막 부끄럽고 막 쑥스럽고 못하겠잖아요. 고맙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생각을 해서 너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이 되면 그거 메모 좀 쓰는 게 별것도 아닌 사실. 근데 그냥 그거를 고마움을 못 느끼고 억지로 뭘 하려니까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장 오늘 저녁에 가셔서 엄마는 아버지한테 메모를 해면 우리 아들 딸이 갑자기 뭔가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뭔가 반찬이 달라지든 용돈이 나오든 분명히. 근데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나 좀 본 노력의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대부분. 또 알바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과외를 하러 갈 때 과외비 받을 때는 좋은데 과외를 다니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받은 타력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부응하기 위해서 간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막 힘이 나요. 그래서 그 타력이 나한테 와요.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근데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일하러 가야지. 이 직장 언제 때려치나. 이렇게 생각하면 타력이 안 와요. 여러분들이 은행장이에요. 돈을 빌려줬어. 근데 원금도 잘 갚고 이자도 잘 갚아. 그럼 대출 한도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늘리죠. 고객님부터 VIP로 보죠. 그 사람은. 왜? 은행은 대출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 대출 받아가서 원금도 잘 갚고 이자도 잘 내면 VIP 고객이 되는 거예요. 돈 더 갖다 쓰라고. 그게 타력이에요. 신용한도가 높아지는 게 타력이잖아요. 근데 돈 빌려가서 원금도 안 갚고 이자도 안 갚아. 채무 불이행자 이러면서 신용불량자 딱 올리고 그게 타력인 거예요. 다른 게 타력이 아니라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잘 갚는 게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가. 내가 타력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돈 빌린 줄도 몰라. 빌린 줄도 모르고 갚을 생각을 안 해. 아예. 당연히 빌린 줄 모르니 갚을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 다시 빌려주겠어요? 타력이 오겠어요? 타력이 당연히 안 오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을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99.9%가 여기 있는 한 열 몇 명만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은 배우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못 배웠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면 바뀔 텐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는 타력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타력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아요.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딸과 아들을 키우는데 저희 딸이 9살인데 걔도 어릴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어디 가서 돈 벌어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 생일날 빅스를 한번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또 빅스를 가자는 거예요. 아무리 딸이지만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빅스 가면 4인 가족이 가면 한 10만 원 가까이 드는데 그래서 화를 억누르고 헤라야 빅스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랬더니 아빠가 벌면 되잖아. 여러분 철이 없다고 느끼죠?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타력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그게 당연히 천지가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동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9살 그때는 7살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7살짜리 어린애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타력 속에 살면서도 타력을 인지하지 못하니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그래서 패러다임의 대변환을 이루자는 거예요. 사실 시작은 여기에요. 시작은. 여러분들이 변화를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인식을 변화시키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공부한다가 아니라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
타력에 보온하기 위해서 한다. 밑에 있죠? 보온을 하면 타력이 나를 도와서 나의 자력을 길러준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타력이 동의해준다. 부모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도 그 자녀가 자기만을 위하고 이러면 미운 마음이 나요. 그래서 뭘 주려다가도 미운 마음에 좀 덜 주고 싶은 마음이 나. 근데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 심지어는 부모도 그래요. 근데 타력은 아주 공정해요. 타력은 아주 공정해서 저녁은 반성대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반성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지 않는 것은 반성대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죠. 사고력 대조표, 유문형 대조표, 집중형 대조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새살미과의 이 기본의 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반성대조하는 삶은 진급하는 삶이다. 그래서 아침에는 수양정진의 시간이다. 새 마음을 기르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저는 맨날 이걸 외워요. 아침은 수양정진의 시간이다. 낮은 보온 노력의 시간이다. 새 세상을 만들자. 저녁은 상해 반성의 시간이다. 새 생활을 개척하자. 이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그래서 19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변화한 것이요? 라고 실제를 좀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멘토님은 아주 그렇게 잘 사셨나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살아왔던 거를 가감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2002년 6월 중순경인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사법시험 2차 시험이 떨어진 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건가요? 떨어진 게? 그게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왜 그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새살맥을 이제 2000년 9월달에 처음 왔어요. 왔는데 2000년 9월에 왔는데 그때는 2차 시험을 치고 발표가 12월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기다리면서 여기 왔었어요. 시간이 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그랬는데 제가 시험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니까 2000년 9월에 2000년 12월에 2차 시험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1차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이제 새삼일과를 실천하고 있는 중이었죠. 새삼일과. 그래서 다시 신림동으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차부터 다시 합격하고 2002년 6월에 2차까지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제가 2000년 9월에 왔을 때 그래서 12월에 내가 사법시험을 합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새살매를 지금까지 안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살일과를 실천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막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막 너무 이제 기분도 좋고 막 잘 됐으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근데 다행히 시험에 떨어져서 괴로움이 오고 여러분들도 원대하게 온 이유가 막 난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해서 오신 분 있나요? 나는 진짜 삶이 너무 행복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고민이 있고 해결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어 온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000년에 제가 만약에 사법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계속 새삼일과를 실천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행히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새삼일과를 열심히 실천해서 그래서 다행히 합격까지 하고 그리고 쭉 이렇게 새삼일과를 실천하게 되었다. 그럼 새삼일과를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신림동 90동으로 가서 1차를 합격하고 2002년 6월은 2차를 다시 준비하던 시절이에요. 2차를 다시 준비하는 시절인데 아니야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모기는 해로운 동물이 아니야. 그죠? 그럼 모기는 해로운 거예요? 이로운 거예요? 솔직하게 모기는 해로운 동물이다. 아니야 그랬잖아요. 모기는 해로운 동물이 아니야. 그래놓고 왜 갑자기 모기는 이로운 동물이다. 아 이런 모기는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그냥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로울 수도 있고
그러면 모기가 이롭다 이거는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뭐, 해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모기가 이로워? 이건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기가 이롭다는 거를 경험을 한 건데 뭐냐면 이제 2002년 6월경에 제가 이제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4일 동안 봐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두 과목씩 봐요. 첫째 날 두 과목, 둘째 날. 근데 마지막 날 한 과목만 봐요. 형사소송법. 이거 좀 쉬워요. 그래서 고비가 셋째 날이에요. 민사소송법, 형법. 이 제일 어려워요. 과목 중에. 제일 어렵고 7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낙제예요. 무조건. 꽈락이 나면 낙제예요. 근데 셋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셋째 날이 막 체력도 떨어지고 막 힘들어. 그리고 어려운 과목이에요. 민사소송법, 형법. 형법은 논점을 잘못 잡으면 사례가 막 나오거든요. 뭐 에이즈 가진 사람이 이 사람하고 성관계를 해서 이 사람이 에이즈가 걸렸는데 이게 형법상 무슨 죄가 되냐 이런 문제가 막 나와요. 이게 뭐지? 고의가 있냐 없냐 많이 들어. 그렇게 나오는데 논점을 잘못 잡으면 그냥 꽈락이야. 이거는 그냥 이거 어려워 되게. 그래가지고 둘째 날 시험을 보고 나서 이때 월드컵 하던 게 월드컵. 그래서 저는 그때 새삼일간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명상을 하고 시험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달이니까 그때 모기가 있었던 거예요. 모기가 이 녀석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 고시원에서 잠을 자는데 막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6월달이 되니까. 근데 모기가 밤에 날아다니면 어떤지 알죠? 조용한 윙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을 확 뒤집어썼어요. 그랬더니 모기가 딸려 들어왔나 봐. 이불 안으로. 모기가 막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야. 5시 일어나야 되는데 리듬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어떻게 했어요? 막 짜증이 확 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진짜 중요한 시험인데 사고지 인생이 달린 완전히 시험인데 이 모이 녀석 탁 잡고 다시 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아까 타력이 타력에 이 함께 살아가는 타력,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이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타력을 생각하면. 그래서 모기 하나라도 함부로 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진짜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모기야, 네가 오늘 힘든 시험 치는 줄 알고 어떻게 나를 일찍 깨우냐. 1시간 일찍 깨워서 나를 공부하라고. 알았다. 내가 일어나서 공부할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1시간 일찍 일어났고 시험은 뭐가 나올지 모르고 시험 책이 이렇게 많은데 3문제 나오고 주관식으로 뭐에 대해서 써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지. 그래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고 나서 민사소송법 책을 딱 폈죠. 뭐가 나올까? 변론주의. 딱 생각이 나서 변론주의. 그래서 변론주의 딱 보고 가죠. 시험 문제 딱 나왔어요. 변론주의가. 박수 쳐야 가지고. 그래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더니 그 문제 딱 나오는 거예요. 변론주의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가지고 제일 시험 잘 보는 사람이 방금 본 놈이 제일 세거든요. 방금. 그리고 제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금 본 놈이 제일 세. 그래서 커팅을 하는 거잖아요. 방금 이렇게 보려고. 아침에 바로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막 쭉 썼죠. 그래가지고 시험 치고 와서 이제 고시원에 왔는데 막 모기가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모기 어디 갔지 그랬는데 모기 한 마리가 막 날아다니더라고. 저 모기가 아침에 그 모기인가? 잘 모르겠어 솔직히. 하지만 모기야 여름 내내 오래오래 잘 살아다 봐라 이러면서. 지금도 제가 모기가 물면 별로 안 싫어요.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모기는 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이제 여러분들 근데 그게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오민웅이라고 있죠, 그죠? 111-37048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사로움을 놓아버리고 공을 위해서 살고 삿됨을 놓아버리고 발음을 위해서 살자. 그때 딱 마음을 먹었어요. 모기까지 도와주는데 내가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정부에 있을 때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변호사들이 보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하여튼 변호사들이 해외여행도 가고 대부분 그러고 살아요, 지금도. 근데 저는 그걸 일치 안 해요. 골프는 골프 치면 치고 싶어 갈까봐 골프는 그냥 아예 안 배우고 뭐 술자리도 가면 이제 영업을 하려면 사람들 모이면 가야 되잖아요, 저녁에. 근데 거기도 그냥 안 가요. 왜냐면 거기 가면 이제 술을 마시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해외여행도 가본 적이 거의 없고. 그러니 이제 열심히 국선 변호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제가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의정부에서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진짜 막 판사들 사이에 막 오민훈 변호사가 누군지 알고 너무 훌륭한 국선 변호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법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대를 졸업했거든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변호사죠. 저희 와이프는 이제 사범대 음악교과를 나와서 음악교사였어요, 지금. 였었고, 그리고 딸 있잖아요. 딸도 낳고, 아들 낳고, 막, 딸아들 낳으면 막 200점이잖아요, 200점.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이제 내 인생 드디어 이제 폈구나, 이제.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 마음이 좀 해이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 있고. 그러다가 저에게 다시 이제 큰 경기가 하나 닥치게 됩니다. 이제 4월 1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이에요. 2018년 4월 2일, 올해 4월 1일 날 행사 포스터예요. 라이트 업 블루라고 해가지고 자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푸른색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행사예요. 세계적으로 다 4월 1일 날은 모든 걸 푸른색으로 이렇게 조명을 밝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푸르게 조명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홍보에 참여했죠. 제가 왜 홍보에 참여했을까요? 저기 있는 우리 지금 6살인데 6살짜리 아들이 자폐 성향 진단을 받게 됐어요. 2016년도에 ASD라고 Autism Spectrum Disorder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폐 성향의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원래 평소 몸무게예요. 61.7kg. 지금도 한 62kg, 3kg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아들 진단받고 나서 2016년 6월이죠.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56.8kg. 살이 쑥 빠지더라고, 일주일 만에. 왜 그랬냐면 거의 일주일 동안 막 너무 힘드니까 막 김밥 한 줄만 먹고 얘 치료를 위해서 온갖 병원이나 병원을 다 다니는 거죠. 얘 치료를 없고.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는 이제 이런 증상이에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 그래서 약간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언어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약간 감각적 이상, 이게 뇌신경 문제인데 감각적 이상에 의해서 왜 자폐성 장애 있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하는 애들 본 적 있나?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제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감각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다리 덜덜 떠는 사람 있죠?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떨잖아요, 다리를. 긴장되고 이러면. 근데 그 아이들도 긴장되고 이러면 이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뇌신경 생물학적인 그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16년 6월 초경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안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 안양에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치료실이 있어요. 자폐성 장애 아이들. 사무실도 옮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제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즐겁고 기뻤던 일이 이제 사법시험 합격했던 일이에요. 2002년 11월 달에.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일이 이제 우리 아들 자폐 진단을 받았던 때.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법시험 합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행복했고, 근데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는 거는 그것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왜 나에게 이게 아주 좋은 일과 아주 힘든 일이 생겼을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요때 있잖아요. 요때 왜 살이 빠졌냐면 이때도 제가 새삼일과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명상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밥도 안 먹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하니까 살이 쑥 빠지는데, 근데 이게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새삼일과를 쭉 실천을 하고, 저희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도 새삼일과를 실천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러면 너무 이렇게 들떠가지고 막 세상으로 끌려가는데 그러지 않았고, 저희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도
제가 새삼일가를 실천해서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자기 어린 자녀가 자폐 진단을 받은 부모들은 다들 괴로워요. 아직도 막 우울증 걸리고 상처가 있고 막 부부관계 나빠지고 막 가족이 무너지고 막 이래요. 근데 저희는 금방 회복을 했어요. 금방 회복. 제가 막 오래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새삼일가를 그때, 왜냐면 그 일주일 한 달이 중요해요. 자기 아들이 진단받았다는 그 한 달 동안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하는 동안 병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한번 병이 들면 잘 낫지가 않아요. 그게 우울증으로 평생 남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때 아니야를 외치는 거예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은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야. 그럼 이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뭐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명상을 하면서. 아니야를 외치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을 때마다.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은 게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난 불행해, 난 불행해. 근데 아니야를 외치는 거지. 불행할 수도 있고, 안 불행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저를 살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불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왜? 비비어끼리 배우셨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지? 그럼 얘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빠져나와요. 금방. 그래서 오히려 저희 부부도 처음에 조금은 갈등이 있었지만 금방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막 3살에도 같이 가족이 함께 나와요. 요즘 막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저희 아들이 이런 치료를 다녀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 가지 언어 치료, 인지 치료 치료를 잘 받으러 다니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우리 애가 우리 아들이에요. 5살 때 모습인데 저렇게 통합어린이집에서 잘 지내요. 왜냐면 부모가 우울해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애가 더 나빠져요, 상태가. 일반 애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방 회복을 해서 부부가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화목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저렇게 잘 지내요. 저렇게 사회성이 별로 안 좋거든요, 원래 자폐 성향 애들은. 근데 같이 만들게 하고 막 저렇게 선생님이 잘 돌봐주시고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 이쁜 누나가 엄청 이뻐한대요. 최지우 누나의 이름이 한 살 많은 누나가 엄청 이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아직도 사이다가 하루 일과를 마감해요. 힘드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명상을 해요, 주로. 그래서 제가 새삼일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새삼일가라는 것은 제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사법시험 합격해서 정말 와이프는 뭐 음악 교사하고 막 이렇게 아주 즐거울 때도 새삼일가를 실천하고 왜냐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진단을 받고 힘들 때도 새삼일가를 실천하고 그 왜 그럴까요? 그런 환경들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여행을 목적지를 가는데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날씨가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학에 수업 들어가는데 날씨가 화창할 수도 있고 막 비바람이 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학교 안 가요? 날씨가 맑으면 날씨가 너무 맑은데 학교 안 가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수업 빠져야 되겠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들 수업을 가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왜 새삼일가를 실천할까?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실천하고 막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막 그걸 즐기고 막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새삼일가로 돌아가고 하는 게 우리의 원대한 꿈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대한 꿈과 목적이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삼일가를 실천한다. 라고 여러분들도 자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취업을 하고 막 연애를 하고 막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새삼일가를 안 지킬 수도 있고 막 뭐가 힘들고 힘드니까 나는 안 돼 이래서 절망에 빠져서 새삼일가 안 지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원대한 꿈이라는 그래서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는 목적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확실하게 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새삼일가를 실천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래 세상의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정말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나 혼자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온 생명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좋은 상황에서도 새삼일가를 놓치지 않았던 오민웅 멘토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10분 정도 휴식하고 나서 이제 민수연 멘토님의 실전 강의 듣겠습니다.